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네 번째 시간 2026년 2월 16 일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 피아노 건반 소리를 좀 넣고 있는데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아노를 정식으로 배운 네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피아노 건반들을 몇 개를 두드리고 서로 조금 어울리는 음들을 찾아 가지고 쳐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배우이면서 또 샹송 가수이기도 한 미선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아이들과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저에게 이 건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준 조언이 막 뭔가를 악보를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피아노 건반들을 자유롭게 쳐 보면서 어울리는 음들을 찾아보라라고 그렇게 좀 비슷한 조언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저도 건반들을 요리조리 두드려 보면서 가끔 기억날 때마다 쳐 보고 있습니다. 기억 읽는 주디를 하면서 그냥 밍숭밍숭하게 시작하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매일 이렇게 건반을 조금씩 더 치게 되어서 역시 그거 역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물건을 많이 갖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건들이 마치 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또 물건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기억을 함께 해서 준 물건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덮고 있는 그 이불이 오늘 저희 고양이가 새벽에 토를 많이 해 가지고 오늘 빨아야 됐는데 굉장히 무거운 모카솜 이불이에요. 그런데 그 이불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80이 되신 저희 어머니가 시집 가기 전에 오기 전에 20 살도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를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시집 갈 때 가져가라고 모카솜을 직접 키우셔서 만든 모카솜 이불이거든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졸라 가지고 그 이불을 얻어서 지금 제가 덮고 있습니다. 아 그런 물건들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인제 네 번째 시간으로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 문화 어 중에서 고일수 님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의 그 피아노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그냥 물건만을 미선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저에게 그냥 그 피아노만을 준 게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저에게 어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연습하게 했으면 아마 제가 피아노를 좀 싫어하게 되지 않았을까? 아예 칠 엄두를 못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그 자체를 두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사실 어떤 소리를 두드려도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 조화롭지 않아서 오히려 더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그 친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가끔씩 맞는 사람도 있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들게 되면서 또 나의 어떤 생각의 폭을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 문화 이 책 역시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들, 그 세상들을 지금 그 80대 혹은 뭐 70대 80대 그분들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더 젊은 분이신데 그런 분들의 경험들을
소중하게 정말 열심히 기록해 놓은 이 글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과 세상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제주시 용강동 국민학생의 일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일수 님의 글입니다. 입학 전 아기업계 시절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부터 역시나 전체를 읽진 않고요. 앞에 일부분을 읽도록 할 건데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제주문화원에 가시면 이북으로도 글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입학 전 아기업계 시절. 나는 삼형제 중 마지로 태어났다. 나와 바로 아래 동생과는 2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둘째와는 같이 자란 셈이다. 코를 풀딱거리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즐거움은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몇 개월 후 여름부터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렇다고 동생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막내 동생과 나는 5살 차이가 난다. 나는 1965년에 태어났고 막내는 1970년 12월생이다. 동생이 태어난 이듬해 가을 농번기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대화를 하다가 일수야 이리 와보라 하고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곁으로 갔더니 어머니는 야이가 업어질 건가 말씀 하면서 아기를 안은 채로 한 손에 아기 걸랭이, 조이지 않게 넓게 모양으로 천으로 만든 끈이라고 합니다. 아기 걸랭이를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는 아기 한번 업어보라 보게 하며 어머니에게서 아기를 건네받았다. 아기를 할머니에게 건네준 어머니는 나의 등을 할머니에게 향하게 하고는 영 좋침 앉아보라 하며 나를 쪼그려 앉게 하였다. 할머니는 아기를 내 등에 얹히고 걸랭이로 아기와 나를 단단하게 하여 묶었다. 그리고는 마당 험버크만 도랑오라 보게 하고 시키며 할머니는 아기를 업은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나는 아기를 업고 일어섰다. 금방 일어섰을 때에는 중심을 잃어 어정쩡하게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은 후에 조심스럽게 마당 한 바퀴를 걸어 돌아왔다. 할머니 옆으로 다가선 나는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떤 안하염수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좀 어려움네요. 어떤 안화염수다 하고 대답을 했다. 아기를 업은 상태로 무사히 마당을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도 아이고 대쿠다 소망이로수다 하고 얼굴에 화색을 띠고 할머니를 향해 말을 하였다. 할머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지를 건너 골목 안에 집을 따로 하여 살았는데 밭일은 부모님하고 늘 같이 하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기 업계가 되어 부모님이 밭일을 나갈 때마다 아기 업계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기를 내 등에 업히고 걸랭이로 묶어주면서 언제나 아기가 울걸랑 나신디 나랑오라 젖물리게 아란랴 라고 말하고는 밭일을 하러 갔다. 그 후로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즐거움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아직 나이 어린 내가 아기를 마냥 업고 있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이 궁퉁이를 지혜를 열게 하였다. 나는 어깨가 아프고 힘이 들 때면 큰 돌덩어리로 된 심팡에 아기의 엉덩이를 걸치고 조금 쉬기도 하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조금 힘이 들어지면 심팡을 자주 찾게 되었다. 용강동에는 아직 심팡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아쉽게도 어느 가정집 입구의 울타리로 쓰이고 있다. 심팡의 높이는 내 키만큼 높았다. 어머니는 팡에 돌멩이 계단을 미리 만들어 놓아주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심팡을 찾았다. 팡 머리에 겨우 아기 엉덩이를 걸쳐놓고 어깨를 쉬고 일어서면 아기 엉덩이에 걸려있던 걸랭이가 흘러내려 아기의 무릎 위치까지 내려오게 될 때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등에 엎여있는 아기의 자세는 걸랭이가
족갱이, 겨드랑이에 걸쳐 있어 어깨와 머리 부분은 내 등에 딱 있고 엉덩이는 뒤로 쭉 빠진 모습을 하게 되었는데 엎여 있는 아기는 아기대로 불편하고 나는 아기의 무게가 2배로 느껴져 더 힘들게 되었다. 당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마다들의 생활 모습이 나만의 일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날의 기억이다. 평소에도 잘 울지 않던 동생은 나의 어깨를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업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잠시 쉬려고 심팡에 얹혀놓기만 하면 울어댔다. 계속 업고 있기에는 어깨가 너무 아픈 나는 꾀를 내어 아기의 엉덩이를 꼬집어 울게 하였다. 내 등에 엎여 있을 때 동생이 울어야 어머니에게 데려가 젖을 물리게 하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동생의 엉덩이를 마구 잡아틀랑 아프게 하여 울렸다. 그렇게 해서 우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어멍신 뒤 부려놓은 한솔 쉬고는 하였다. 한솔, 잠깐. 아마도 어머니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었는지 내가 괴롭혀서 울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밭에 나갈 때 집에 아기 업게 할 만한 큰아이가 없으면 동네에서 아기 업계를 구하여 아기를 의탁하였다. 그조차 여의치 않아 부득이 아이를 데리고 밭에 가야 할 때면 나무 그늘에 아기를 누워놓고 일을 하였는데 아기가 혼자 기어다니다가 위험해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걸랭이나 질방, 짐을 지는데 끄는 끈으로 아기의 허리에다 묶어 나무 같은 데에 연결해두고 일을 하곤 하였다. 입학과 전학. 내가 처음 국민학교를 입학한 곳은 오라 이동에 있는 오라 국민학교였다. 국민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아버지는 제주시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 용강에서 출퇴근이 어려웠던 관계로 우리 식구들은 이모들이 모여 사는 오라 3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학 시기를 놓치고 동갑내기 친구들보다 1년 늦은 1973년 3월에 9살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 입학식 하던 날 이모들이 사준 가방을 짊어지고 가슴에는 손수건을 옷핀으로 매달아서 한 손에는 신발 가방을 그리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다. 그때 짊어졌던 책가방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갈색 가방이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가방 뚜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덮고서 아랫부분에 고리에 가죽 끈을 끼워 잠그는 형식의 등으로 짊어지는 것이었다. 오라 삼동에는 양씨성을 가진 큰 이모부 식구들과 고씨성을 가진 작은 이모부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 작은 이모네 아이들, 즉 나의 외사촌들 중에는 3학년과 5학년에 다니는 형들이 있었기에 그 형들과 함께 통학을 하면 되었다. 오라 3동에서는 오라 2동에 있는 학교를 걸어서 다녀야 했는데 처음 학교를 오가는 길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외사촌 형들의 도움으로 길을 잃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특히 3학년에 다니는 외사촌 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내 가방 속에는 종합장과 크레파스가 전부였던 것 같다. 나는 국민학교를 입학할 때 당시 한마디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하였고 학문의 기초를 학교에서 배워나갔다. 종합장의 모습은 품질이 떨어지는 갱지, 일명 똥종이를 위에 구멍을 내어 요즘 서류를 철해서 보관할 때 사용하는 두꺼운 합지, 얇은 종이를 여러 장 덧붙인 종이를 덮어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고 그 위에 종합장이라고 쓰여진 다목적 기록 노트인데 내용물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빈 종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그 종합장의 빈 종이에다가 크레파스로 원을 그리는 연습을 시작으로 기억과 니은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숫자도 그리고 낙서는 물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였다. 그래서 종합장인 것이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는 동안 기본교육은 끝나가고 2학기에 들어서면서 국어공책과 산수공책을 접하게 되었다. 국어공책은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이 따로 있었는데 저학년용은 네모 모양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가로 10칸, 세로로는 몇 칸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세로의 첫 칸에는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한글의 초성이 인쇄되어 있고 옆으로 가로 칸에는 점선으로 따라 적을 수 있게 표기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점선을 따라 글을 써내려가는 연습을 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산수 공책에는 가로로 만들어진 10개의 칸 안에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면 칸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듯이 따라쓰기를 하였다. 이것이 내가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한글을 깨우치고 산수를 배워가던 모습이다.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국어와 산수 공부를 시작하였다. 받아쓰기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배우면서 구구단을 외워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라 3동에서 오라 2동에 있는 학교를 걸어서 다녔던 길은 두 개의 방향이 있었다. 평소에는 내창, 한천의 가장자리 오솔길을 이용해서 지름길로 다녔다. 그 길은 지금의 오라동 주민센터가 있는 위치에 한천 가장자리며 당시에는 지금 동사무소 앞을 지나 연삼로와 연결된 골목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릴 때면 오솔길에까지 한천이 범람하여 오라 3동의 아이들은 연미 방향으로 해서 먼 길을 돌아서 학교에 다녔다. 나는 외사촌 형들과 어울려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천에 고여있는 냇물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헤엄치는 요령을 터득하였다. 1975년 4월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라 국민학교를 떠나 본계 국민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다. 우리 식구들은 다시 내가 태어난 용강으로 이사를 하였다. 용강은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라 낯설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계동 출신의 아이들과는 처음 대하는 낯선 아이들이었기에 조금 소심해지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선생님 또한 낯설었다. 책보와 책가방. 1970년대 중산간에 위치한 용강동 마을 사람들의 주요 생활수단이 밭농사를 짓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해야 수중에 돈이 들어왔다. 그 돈으로 그동안 동네 전방, 상점의 외상값이며 이웃에 빌려 쓴 빚을 청산하며 또 빈손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 중에 분홍 몇 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했다. 1970년대까지의 농촌은 아이들의 생활 모습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밭이 몇 개 안 되는 빈농 가족의 아이들은 농분기가 되어서 며칠 수고하고 나면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어른들처럼 품삯을 받고 이웃집에 밭일을 할 형편도 못 되고 해서 자기네 밭일을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은 부엌에 있는 물항에 물을 채워놓거나 집안 청소를 하고 속고를 주고 도색이 겉 돼지 먹이를 주는 일 등의 집안일을 하며 남은 시간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 하지만 분홍의 집안 아이들은 상황이 달랐다. 농번기가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다. 학교를 다녀오기가 무섭게 밭으로 가서 밭일을 도와야 했다. 부잣집 아이들은 그로 인한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사춘기가 들 무렵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꾀를 내고 핑계를 만들어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로 그 시절 어린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한 경제적인 모습이 열악했다. 또 중산간에 위치한 마을의 사람들은 시간과 교통 그리고 금전적인 원인과 필요성 등의 이유로 마을 사람 대부분이 신의 나들이가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이 안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학생 대부분이 책가방을 들고 다니질 않고 책보를 메고 다녔다. 책보라 하면 보따리로 책을 감싸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보따리의 한쪽 모서리에 책과 필통, 도시락 등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대각선으로 반대쪽 모서리를 향해 둘둘 말아서 남은 끝자락은 옷핀으로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면 나머지 두 개의 끈이 길게 남는다. 그것으로 허리에 묶던가 아니면 어깨에 걸쳐 묶어서 다니면 행동이 자유롭고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어깨에 걸쳐 매고 여자아이들은 허리에 둘러매고 학교에 다녔다. 책가방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처음 입학한 1학년 아이들과 부잣집 몇몇 아이들 뿐이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책보를 메고 다녔다. 행동이 자유로운 관계로 책보를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뛰어다니고 뒹굴고 하며 장난이 심한 친구들의 도시락은 안에서 비빔밥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았다. 난 아직도 하굣길에 달그닥거리는 빈 도시락 소리는 아직도 추억의 소리가 귀에 선하다. 그런데 내가 5학년 1977년 때 어느 날부터 본계의 몇몇 아이들의 겉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검정 고무신 대신 운동화를 신고 신식 책가방과 필통 등. 특히 책가방과 넓고 멋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필통, 그리고 플라스틱 책받침 같은 것들이 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참 부러웠다. 그 몇몇의 아이들의 변화로 우리 반 아이들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의 유행을 만들어갔다. 그것은 책받침이었다. 당시에 책받침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이 몇 안 되었는데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갑작스런 변화에 아이들은 어머니를 졸라 당장 큰돈이 들지 않는 책받침을 얻어내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국민학생들도 육성회비를 내고 학교에 다녔다. 우리 할머니는 그것을 월사금이라고 하였다. 지금처럼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각 학급마다 두세 명씩 육성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선생님에게 혼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다. 나도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하여 선생님에게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육성회비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하고 혼난 적이 있다.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안 일인데 당시 어려웠던 생활 환경에 집안 아이들이 갑자기 부잣집 아이들로 변한 모습은 1970년대 중반경 봉계동 지역 출신 제1교포들이 고향의 친척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1교포 친척을 둔 지역의 몇몇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실질적으로 그때의 도움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윤택한 삶을 유지하는 가정도 여럿 있다. 아, 저도 책보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저는 그다음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냥 책가방을 늘 매는 거였는데 언젠가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정말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비옷을 우비를 입히는데 책가방을 이렇게 밖으로 매면은 책이 젖을 거라고 책보로 책을 돌돌돌 말아서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어머니가 허리에 매 주셨어요. 허리에 매 주고 그 위에다가 비옷을 입혔던,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